이렇게 성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뭐 사다리는 치워졌다. 이제 계층 이동은 조금 어렵다. 뭐 자유선거는 판타지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데 작가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자유선거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보세요?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게.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도 이런 말이 정말 횡행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다. 뭐 양극화 시대이고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스컴이나 또는 유튜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하는 유튜버들이 막 생겨나고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월급쟁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채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점점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관념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관념을 못 벗어내면 스스로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념을 바로 떨쳐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생산적 파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산적 파괴.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자체를 버리는 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게 오히려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 해서 생산적 파괴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시대가 자유선거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거기에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산적 파괴를 통해서 내가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벗어 던졌어요. 벗어 던졌는데 뭔가를 하다 보면은 왜 우리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뭔가 특히나 뭐 부동산이나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 저 사람은 운 좋아가지고 돈 번 거 아니야? 이제 운이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만 보면 운으로 인해서 작용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5번, 10번 겹치게 되면 운이라는 영역이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이 운칠기삼을 운칠기삼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운삼기칠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표가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항상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은 운칠기삼도 아니에요. 운이 99% 작용할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거를 깨야 돼요. 그걸 깨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작은 성과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점차 높여가는 거죠. 저는 정말 그 기업인 중에 가장 위대한 기업인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늘 꼽습니다. 무자본 창업이 요즘에 되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자본 창업의 거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신 분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현대자동차의 혹시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도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근데 본인이 세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데펴놓는 그 과정 중에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수리 정비하는 곳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와, 진짜. 본인의 그 단순한 실수 하나만으로. 그러면은 빚진 거 다 갚아야 되고 거기에 차 다 타고 보통의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거를 극복해내요. 시련일 뿐인 거죠, 그분한테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이겨냈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해냈고 그 위대한 정신이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이니까 나 또한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정신을 볼 때마다 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한 인간으로서 존재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뭔가 문제가 막히고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위대한 정신들을 빌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정주영 회장이 왔을 때 어떻게 단판을 지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죠. 그런 식으로 그 영상을 활용하고 저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내가 사업은 해야겠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시고 지금 이렇게 성공을 길을 가고 계신 건데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처음 코칭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가난했던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업을 하셨습니다. 그 부업이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네. 이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고 대박. 본업을 네.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메인으로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월 1,000만 원을 달성하다 보니까 그 가난했던 그 감정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월 1,000만 원이 달성되면 월 2,000만 원, 3,000만 원은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목표 설정인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자신은 가난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난을 극복했다는 그 자체가 월 1,000만 원으로 인해서 달성이 된 거죠. 해소가 된 거네요. 해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해결이 됐는데 2,000, 3,000이 된다 그래서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만약에 2,000, 3,000이 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다시 설정을 하시라. 가난 때문에 부업을 시작하신 거지만 누군가한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식을 다시 설정을 하셔서 도전을 하셔야 이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정말 잘 성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목적 의식과 목표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달성이 되면 그걸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상태에서 이루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거기서 또 목표 의식과 목적이 계속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그렇죠. 그런 식의 방식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세계가 달라져요. 내가 목표를 성공하는 순간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가난을 벗어난 세계관을 이제 가다 보니까 자신이 원래 있었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한테 그거를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올바른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나아가니까 하루하루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아가고 있다. 2,000, 3,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에도 뭐 돈 버는 방법이나 뭐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은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우리 작가님의 또 채널도 있고. 근데 그때 뭐 영상을 봐도 그냥 그때만 그런 거지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가 못 되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행동으로까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심리적인 어떤 제약 조건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제약 조건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계속 망설여지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다양합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도전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뭔가 도전하기가 맞아. 좀 그래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래. 분들도 참 많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약,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정말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그 유치원 때 기억인데 그게 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장기 기억화되고 그게 이제 경험으로 남게 돼서 무의식으로 남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구나 받아쓰기 하잖아요. 제가 좀 잘 못 썼습니다. 근데 그 못 쓴 거를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불러내세워가지고 건일이가 이렇게 썼다 얘들아 이거 봐봐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왁자지껄 하면서 웃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너무 좀 슬픈데 벌써 어떻게 네, 근데 저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한테 이제 비아냥되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시작된 거죠. 심리적 제약이 생긴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유치원 졸업 영상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줬었어요. 맞아,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 시대 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거를 20대 때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앞에 나가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 1분, 2분 동안 그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경험, 받아쓰기 했을 때 틀려가지고 남들한테 비난은 아니지만 약간 비웃음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순간 나 또 그걸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이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남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적어도 내가 성공을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달성하고 싶다면 목적 의식에 맞게 나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적 의식에 맞게 행동을 해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행동 편향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행동 편향이라고 하면 네. 보통 나쁜 의미로 써요. 보통 예시를 이렇게 들거든요.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움직여야 뭔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좌우로 보통 뜁니다. 근데 가운데로 찰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행동을 하고 본다.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장의 원리라는 것, 소위 말해서 자기 개발에 나온 모든 성장의 원리들은 행동 편향적 사고를 해야만 한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봐야 그때부터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장의 원리만큼은 적어도 행동 편향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케이. 말씀을 드립니다. 작심만일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예, 수백, 수천 명의 부자들이 아마 보였을 텐데 그런 부자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나요?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고 마인드셋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부를 모든 사람이 공감해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영웅으로 생각했었던 진 서렌이나 실제 미국 달에 착륙했었던 우주인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업적 이용을 반대했었습니다. 화성에 탐사하는 거를.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일론 머스크가 울먹거려요.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의 하는 것들을 반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큰 흔들림이 있죠. 심지어 자기 친한 친구가 로켓이 폭파하는 장면을 모아서 자기한테 보여준 적도 있었대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nev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끝까지 완수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룰을 깨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 전기차 시장이 아예 안 된다.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뛰어들어서 그걸 다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룰을 다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걸 증명해내서 달성을 해내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그 룰을 깨야 되는 겁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본인이 직면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내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거를 깨고 나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서 항상 전전긍긍 그냥 그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의식은 있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깨고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지향해서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영상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뭐 운전하면서 보시거나 또는 지하철 타면서 보시거나 또는 자기 전에 누워서 보시거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나오는 모든 영상들은 너무나 귀중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흘려 들으면서 들으면 아무런 지식이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걸로 행동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의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부딪히면서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필기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들고 현재 부딪혀서 실제 있는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하시는 게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일 겁니다. 그걸 꼭 전달드리고 싶네요. 서울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2.2년이 평균이에요.
요 평균보다 요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데 있죠. 요 시기가 집값이 진짜 쌌던 시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부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뿅.